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IDL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고, 지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IDL에서 제공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형과 배열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뭐 실수냐, 정수냐, 뭐 더블 정수냐, 뭐 문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갖다가 자료의 타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랭귀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아마 개념 자체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IDL에서 지원되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거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거예요. 저거를 넘어서는 다른 자료형은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저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바이트, 인티저, 롱은 사실 롱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일종인데 조금 더 그 바이트 수가 높은 거고, 그다음에 플로트, 이게 실수죠. 더블도 플로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링, 문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 자체는 그렇게 뭐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 바이트 길이라고 하는 건데, 1바이트가 8비트죠. 8비트면은 2의 8승이에요. 그럼 2의 8승이면은 256이거든요. 그래서 한 바이트라 그러면은 256단계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에서 255. 아이들에서는 이제 하나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뭔가 시작을 할 때 값이 항상 0부터 시작해요. 예. 배열의 어떤 인덱스 같은 것도 0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트랑 같은 데서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거는 좀 이게 이제 다른 랭귀지 쓰시다가 이거 처음 쓸 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란으로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아이디어로 컨버팅 해야 된다.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바이트라는 것은 256단계의 값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값으로 따지면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정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 그거예요. 근데 이 정수 같은 경우는 바이트 길이가 2바이트, 그러니까 16비트예요. 16비트라서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32767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2767까지. 그러니까는 32768부터는 이게 정수가 안 돼요. 자세한 건 이따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 200, 300, 뭐 10, 20 이런 뭐 1000, 2000, 3000 이런 숫자들은 정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32767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그냥 일반 정수로는, 즉 2바이트 길이의 정수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뒤에 있는 롱 인티저라고 해서 4바이트의 정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트가 4바이트니까는 32비트죠. 그러니까는 아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몇천만인가까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까지 커버가 되는, 정수는 정수인데 자릿수가 큰 정수도 커버해야 될 때는 이 롱 인티저라는 타입을 써야 됩니다. 플로트는 실수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실수고, 참고하실 거는 실수 역시 IDL에서는 4바이트. 4바이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밀도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더블이라는 형과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더블은 8바이트죠. 그래서 정수인데도 불구하고, 정수가 아니라 실수인데 소수점 아래로 정밀도가 더 높은, 그러니까 실수보다 정밀도가 2배 더 높은 그런 값을 우리가 더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인데 더 소수점 밑으로 많은 자릿수까지 정밀도를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더블형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 스트링이니까 이거는 뭐 따로 바이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이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범위, 이 바이트형 인티저, 롱 인티저형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은 뭐 이런 범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뭐 플로트나 더블 이런 것들은 따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할 때 내가 어떤 값을 바이트형으로 명시해주고 싶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그냥 0이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정수가 돼요. 정수로 인식이 되는데, 실수로 인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0.0 또는 0점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실수의 0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정밀도의 그런 0으로 인식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 0.0에 D, 더블이라는 의미의 D라는 알파벳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더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2배 정밀도로. 물론 0.0D로 쓰셔도 되고 0.D로 쓰셔도 돼요. 어쨌든 점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트 형태로 할 때는 0하고 바이트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는 그냥 0이고 롱 인티저가 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32767보다 더 큰 값의 정수를 인식하게 하려면은 0하고 롱의 L을 붙이면 돼요. 사실 여기 들어간 여기 B나 L이나 뭐 D 이런 것들은 소문자가 되든 대문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대문자로 쓰는 게 가독성이 좋아요. 특히 L 같은 경우, L을 소문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1처럼 보이죠?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대문자로 쓰세요. 이런 것들은 쓰실 때는. 그리고 스트링은, 여기 따옴표 하나가 빠졌는데 앞뒤 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0이라는 문자로서의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하고는 또 다른 자료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배열 생성용 함수, 뭐 인덱스 생성용 함수, 뭐 형변환 함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예제를 보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IDL 여러분들 띄워 오신 상태에서 그 실습을 몇 가지 해보기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IDL로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자, 커맨드 입력 창. 커맨드 입력 창은 여기 그 제가 뭐 아무 명령이나 즉각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요 그 창을, 이 입력 그 프롬프트를 의미하는데, 아마 다들 이렇게 IDL로 되어 있을 거예요. IDL 꺽쇠가로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띄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그 A equal 뭐 3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세요. 엔터키를. 참고로 제가 지금 A equal 30 쓸 때 A 한 칸 띄고 equal 한 칸 띄고 30 이렇게 썼죠? 이거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하나 더 띄워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equa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개 다른 그 아이디에 관련 문헌이나 그런 것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equal 30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썼던 그 방식.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그 각자 습관의 문제예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A가 30이라고 이제 인식을 시켰는데, 이 변수 그 감시창, 여기 보시면은 탭에 변수라고 써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A equal 30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항목만 있었는데, 제가 A equal 30 하고 엔터키를 누름으로써 A라는 변수가 30이라는 값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기억이 된 거예요. 변수 입력창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 삼아서 뭐 B equal 뭐 50 이렇게 해보시면은, 엔터키를 누르실 때 그 변수 입력창을 한번 잘 보세요. 누르시면은 B가 동시에 생성이 되죠. 이 변수 입력창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아이디에
상에서는 A가 30이란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고 B가 50이란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A 이퀄 30, B 이퀄 50 이렇게 인식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만 할 명령이 있어요. help. 항상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help란 명령은 언제든지 이게 초급이든 중급이든 뭐 고급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명령이에요. help. help란 명령을 치시고 콤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A.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콤마를 치고 바로 A를 쓰셔도 되고 콤마 치고 뭐 한참 띄어서 A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 습관대로 하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콤마를 썼으면 한 칸을 띱니다. 이렇게. 그럼 help A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결과가 뜨죠? 이제 뭐라고 떠요? A int equal 30 이렇게 뜨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A라는 변수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제 그 결과 나올 때는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인티저다. 즉 정수값이다. 그리고 실제 그 값 자체는 30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help를 치면은 지금 이 help라는 명령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 안에서도 여러분들 집어넣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뭔가 변수 처리가 계산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help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rint A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칸을 좀 띄고서 이제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이 A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이 30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수형의 변수 A 그리고 뒤에 우리가 선언했던 B도 역시 제가 50으로 값을 줬기 때문에 그 정수형의 값을 지니고 있는 걸로 이렇게 help를 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help란 명령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간에 자주 써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B를 갖다가 50으로 했죠. 그럼 help B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B 하고 여기 보시면 int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B를 갖다가 다른 값으로 바꿔볼게요. 2.8 2.8은 어떤 형입니까? 실수죠. 예, 실수형이에요. 그래서 실수형의 값인데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변수 감시창에 보면은 B가 아직은 50인데 내가 이걸 엔터를 치는 순간 갑자기 2.8로 바뀌어요. 근데 2.8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2.80000 이렇게 나가죠. 예. 실수 값을 이제 표시할 때는 얘가 자동적으로는 뒤에 0을 몇 개 붙입니다. 정밀도에 해당되는 그 소수점 자리까지 0을 붙여서 표기를 해요. 그러고 여기서 다시 help B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뭔가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 어떻게 나와요? B 하고서 float 하고서 2.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역시 2.8 땡땡땡땡 뭐 이렇게 나오죠. 0000 이렇게. 사실 이거 프린트를 해봐도 프린트 B 해보면은 2.80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이 정도 소수점 자리까지 정밀도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소수점 밑에 자리까지 정밀도가 보장이 돼야만 나는 직성이 풀린다 할 때는 B를 이번에 어떻게 해요? B를 갖다가 2.8로 하되 2.8 뭐예요? D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D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각자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자, 2.8D로 하면은 이번에는 그 변수 감시창에서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이상하게 바뀌죠? 2.799999 어쩌고 하다가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정밀도까지 갔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값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밀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개의 경우는 2배 정밀도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그 줄리안 데이라고 날짜를 뜻하는 그 값 있죠. 그런 거 할 때에는 사실 2배 정도 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여기서 다룰 범위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간혹 가다가 이걸로 해야만 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help B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는 B 하고서 더블 이렇게 나오고 2.8000 0이 좀 더 나오긴 하죠. 프린트 B 하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B 값을 바꾸면서 help B, print B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했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타이핑을 했어요. 이렇게 help B 이렇게. 근데 커서 키 있죠? 커서 키의 윗방향 커서 키를 눌러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입력했던 해서 엔터를 쳤던 그 명령들이 그 역순으로 계속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똑같은 식의 명령을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커서 키를 아래로 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면은 그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했던 명령을 또 반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아이디의 옛날 버전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 아이디에 쓰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정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번에는 A equal 32767 32,767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변수 그 감시창 보시면은 A가 32,767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A 해봐도 32,767로 나올 거고. 근데 이번에는 프린트 한 다음에 A 플러스 1을 해보세요. 자, 32,767에다 1 더하면 당연히 32,768인데 갑자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2,768로 나와버리죠. 왜냐면 정수형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상한이 32,700 플러스 32,767이에요. 그래서 그 상한을 넘어가게끔 돼버린 거죠. 1을 더함으로써. 그래버리면은 다시 하한의 끝으로 가버려요.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이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32,767에서 하나를 더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2,768로 가버려요. 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를 정의할 때 아까 A equal 32,767 했는데 여기다가 L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long integer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프린트 A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32,768이라는 정상적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반복문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값들을 반복 처리해야 되는데 값들이 뭐 몇만 개가 돼요. 막 5만 개 된다. 그러면은 반복문 나중에 하겠지만은 반복문 쓰는 형식이 이렇거든요. for 뭐 i는 뭐 0부터 뭐 5만까지 do begin 뭐 이렇게 시작해요. do 뭐 print 뭐 이렇게 그냥 단일 명령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 0, 1, 2, 3, 4 이렇게 프린트를 쭉 해요. 네, 줄을 바꿔가면서. 근데 32,766, 32,767까지는 제대로 하다가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2,768,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2,767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사이클이 돼가지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L을 어디서 바꿔주냐면은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에요. 5만에서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작은 0인 정수로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5만을 갖다가 롱인티저로 해봐야 이미 앞에서는 정수인 상태에서는 이미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는 0을 갖다가 L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라이브러리 코드 같은 거를 받아보셨을 때 반복문을 잘 보시면은 사실 이게 32,767이 안 넘어가도 예를 들어서 한 50까지 한다, 500까지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여기다 L을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예 반복문에다 뭘 할 때는 무조건 롱인티저로 그냥 그 인덱스가 늘어나게끔 해놓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같이 아예 반복할 숫자를 내가 미리 알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데이터 파일이 내가 그냥 받았는데 이게 몇 줄인지 난 몰라. 근데 자동 처리해야 될 때는 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 파일의 줄수를 확인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데이터 파일의 라인 수가 언제는 뭐 10,000개고 언제는 뭐 30,000개고 언제는 50,000개고 이렇게 유동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정수로 했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롱인티저로 지정을 해버려야 어떤 경우가 닥쳐도 안전하게 그 원하는 횟수만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어떤 반복문에서 이제 반복 횟수 결정하는 값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롱 인티저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그게 좋아요. 롱은 리밋이 없나요? 롱은 리밋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더라? 프린트 이거 해보세요. 프린트 잠깐만요. 어디 갔어? 롱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2의 31승 빼기 1이니까 이 코맨드 입력창에서 프린트 2의 31승 빼기 1 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1,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2에 31승 하면 숫자가 당연히 3만 얼마 그거보단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2도 L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롱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값이에요.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4,748만 3,647 이 그 롱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값에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설마. 이 값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눠서 하셔야 되죠, 작업을. 자, 일단 그래서 그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맹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 질문 게시판 아까 아이디어 유저 거기에 보면 아마 이거를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앞쪽에 아마 몇 분 계실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디엘 세계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돼버린 거라서 어느 정도 아주 초보만 아니면은 다들 아시는데 뭐 간혹 이제 처음 배울 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더블 뭐 프리시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수일 때 그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프린트 3 나누기 2 3 나누기 2가 얼마예요? 1.5죠. 예. 그럼 3 나누기 2 자 프린트 합시다.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정수니까. 예. 1.5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점을 찍어줘야겠죠. 예. 3이 되든 2가 되든 간에 3에다가 3을 3.0으로 실수형으로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는 뒤에 나오는
3 대신에 그냥 뒤에 나오는 2를 갖다 2.0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어디가 앞이 되든 뒤가 되든 한쪽만 실수가 되면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수형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실수형으로 값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안 그러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던 계산 결과가 나와버려가지고 계산 전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수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에러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부적으로 저렇게 처리하고 끝나지. 저게 잘못됐다고 뭐 경보가 울리면서 워닝이나 뭐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아예 값으로 그냥 숫자로 줘버릴 때는 괜찮은데 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이란 값이 둘 다 이제 예를 들어서 A 이퀄 3이고 B 이퀄 2예요. 그럼 프로그램 안에서는 A 나누기 B로 연산이 되게끔 코딩이 돼 있다라고 칩시다. 당연히 물론 이 상황에서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A랑 B라는 변수는 항상 정수값으로 산출이 되게 돼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값을 갖다가 형을 바꿔줘야 되겠죠?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타입 컨버전 해줘야 되는데 그 형 변환을 해주는 게 그 각 타입마다 다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수를 갖다가 실수로 변환해줘야 되죠.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플로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실수가 영어로 플로트였죠. 플로트 A. 그냥 A가 아니라 플로트 A. 그러면 A가 어떤 형으로 나왔던 간에 실수로 바꿔버려요. 네.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계산을 하면은 1.5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뭐 안전하게 하려면은 플로트 A 나누기 플로트 B 뭐 해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A나 B 중에 하나만 플로트로 변환해줘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더 복잡한 계산식일 때는 이게 어느 쪽에서 정수가 되고 실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요상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개의 값들이 연루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경우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실수형으로 다 바꿔주고 계산을 하는 게 안전하게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뜻하지 않게 이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들도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값이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디서 잘못됐지? 한참 찾다가 뭐 프로그램은 한 몇백 줄 되는데 한참 찾다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플로트 안 했구나 뭐 이런 경우 간혹 가다 있어요.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런 거 사실. 네. 틀리다는 거를 알아채는 것 자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 그리고 저기 뭐야 네, 그래서 요런 그리고 이제 이 플로트 함수 같은 거 다른 형 변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A가 3이 아니라 그냥 정수 3이 아니라 문자 3일 경우도 있어요. 문자로 아예 3이란 문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데이터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3이란 게 뭐 시간이다. 그럼 시간에 해당하는 컬럼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었는데 파일에서 뭔가 읽을 때는 무조건 문자로 일단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A가 3으로 돼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문자가 돼버리면 계산할 때 문자는 계산이 안 될 테니까 A가 3인 상태에서 역시 프린트 플로트 A 해보세요. 그러면은 역시나 3.0으로 나오죠. 실수로 컨버전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3이 아니라 3하고서 뒤에 뭐서 쓸데없는 다른 문자가 있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나오죠. 네.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에 것만 숫자가 있으면은 문자 값일 경우에 뒤에 값들은 무시하고 그냥 3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네. 물론 앞에 가서 그 문자가 있어버리면 그때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이때는 안 돼요. 에러가 나요. 타입 컨버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스트링을 플로트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진짜 스트링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A를 갖다가 그냥 이제 다시 따옴표 3 문자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나누기 B 그냥 해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3은, A는 분명히 3이란 문자였잖아요. B는 2라는 정수죠. 그럼 문자하고 정수 사이에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자와 정수 간의 계산이 상식적으로는 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IDL은 이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위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게 항상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게끔 너그럽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이 문자야. 근데 원래 3이 문자면은 계산하면 안 되는데, 마침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3만 딸랑 있다. 숫자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값이다 그러면은 그냥 3으로 3인 숫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를 갖다가 3 하지 말고 3.0이라는 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 상태에서 또 프린트 A 나누기 B 해보면은 이때는 맨 앞에 3만 가지고 이제 그 인티저로 인식을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유연성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 경우는 아예 그냥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문자로 형태로 된, 왜 우리가 아스키 데이터 같은 거, 왜 자동으로 산출되는 아스키 데이터 같은 걸 갖다가 처리해야 될 때, 뭐 컬럼의 첫 번째는 뭐 년, 월, 일, 뭐 데이터 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에서 이제 컬럼별로 다 읽었는데, 처음에 읽은 상태는 일단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그 문자로 인식된 값을 가져다가 계산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식으로 계산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으로, 바람직한 형으로 반드시 바꿔주는 과정이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건데 포맷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서 뭐냐면은 내가 직접 줄 수 있는 값은 아닌데 계산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값들이 있어요. 어떤 값들이냐면은 대표적인 게 파이, 원주율 있죠. 3.14159 이 값. 이 값은 뭐 내가 물론 3.14159이라는 값을 숫자로 적어줘도 되지만은 아이디어 자체에 내장된 값으로 이 파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값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상수라 그러는데, 시스템 상수의 특징은 이런 느낌표로 시작한다는 거. 느낌표로 시작한다는 거고, 그 뒤에 문자는 정해져 있어요. 파이다 그러면은 느낌표 PI예요. 느낌표 PI.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린트 느낌표 PI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세요. 3.14159라고 하는 IDL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갖다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준비되어 있는 값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주율이나 그런 원의 면적이나 이런 계산할 때 파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필수적으로 중요한 값들이 있는데, DPI는 뭐냐면은 파이의 더블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를 쓰긴 쓰는데 더블 정밀도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파이 대신에 느낌표 DPI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쓴 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계산할 때 뒤에 각도 계산,
그 라디안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계산할 때 여기 느낌표 D2R, 느낌표 라디그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에서 삼각함수 쓸 때 내가 사인 90도를 알고 싶다.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사인 90도 1이죠. 예. 그러면 이게 1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값을 라디안으로 인식을 해요. 라디안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예. 디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90도라는 디그리로 값을 주면서 결과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90도라는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변수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90도 하면 안 되고 90 곱하기 느낌표 D2R 디그리 투 라디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걸 해줘야 돼요. 반드시. 예.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인 90도 내가 원하던 90도가 되는 거죠. 이게 1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삼각함수 계산도 뭐 초보일 때도 아마 해야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 아시면은 그냥 사인 90 하고 끝나버려가지고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라디그라고 하는 거는 반대 라디안을 갖다가 디그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상수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뭐 요상한 이런 값들이 있는데 느낌표 values f 언더바 난, 뭐 느낌표 values f 언더바 infinity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기회 되면 설명드릴 건데 이거 구조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values f 난 그러면은 난 nan not a number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값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의미 있는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값을 얻었는데 이미지 값을 얻었는데 모든 픽셀에서 그 화소 값이 다 나오지만 어떤 부분은 값이 안 나와서 배드 픽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물론 마이너스 999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그거를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숫자라는 나더 넘버라는 의미로 대체해버리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는 일단은 이런 값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인피니티, 말 그대로 무한대 값도 이렇게 시스템 내장 상수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사실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일단 존재 여부 자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상수 실습은 이미 다 했어요. 아까 제가 했죠. 그 사인, 코사인 상함수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심층적인 예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원주율 값을 가지고 원의 면적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뭐, 레디어스가 3. 이왕이면 3.0.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계산할 때는. 3.0 해주고, 파이 r제곱이니까, 에리아는 면적은 뭐 파이, 여기서 이제 느낌표 파이가 나오겠죠. 곱하기 r의 제곱. 제곱은 같은 거 아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꺽쇠. 꺽쇠 가로 하시고 꺽쇠 하시고 그냥 제곱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의 제곱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면은 프린트 에리아 하시면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그 면적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R이 3.0이어도 되고 3이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R을 3으로 그냥 정수로 해놓고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계산할 때 맨 앞에 나온 파이가 이미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실수가 나왔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가급적이면 계산이 원활하게 가는 방향으로 얘는 판단한다고. 실수와 정수끼리 연산하면은 같이 있는 정수는 다 얘가 실수로 판단을 해줘요.
예,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상하게 괄호 같은 걸로 엮이고 만 이상한 그 조합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예제는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겠는데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혹시 발견되면은 제가 소개는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 형이 있으면은 거기에 연루되는 값들도 다 그 형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values 난 뭐 이런 값들은 제가 그 나중에 또 다른 함수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배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